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기뻐하는 이유를 함께 기뻐해 줄 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알리고 싶었습니다. 애쓴 끝에 무엇인가를 이루면 함께 웃어줄 사람이 많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다 보니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기쁨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기쁨이 자기 삶과 비교되는 순간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너무 늦지 않게 배운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난도 겪었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오늘 가진 것이 내일도 내 것일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자리와 오늘의 자리가 다르고 오늘의 평안이 내일의 불안으로 바뀌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오며 내가 먼저 배운 것은 성공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조용히 품고 살아야 하는가를 배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눈빛을 원합니다. 나 역시 그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수십 년을 강단에 서며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람과 과시는 다릅니다. 보람은 마음을 깊게 만들지만 과시는 사람의 마음을 얕게 만듭니다. 보람은 나를 단단하게 하지만 과시는 남의 시선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결국 나를 흔들리게 합니다. 내가 살면서 본 많은 불행은 실패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성공을 다루지 못해서 생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실패는 조심합니다. 잃을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성공 앞에서는 쉽게 방심합니다. 조금 인정받고 조금 여유가 생기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노후 준비가 남보다 탄탄해지면 그 사실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본인은 기쁜 소식을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 속에서 자기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본인은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이미 비교를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나는 왜 저만큼 준비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내 자식에게 저런 결과를 보지 못했을까? 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관계는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갑니다. 그 금은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야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례한 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정직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친 드러냄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친 설명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공에 관한 말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길게 설명할수록 듣는 사람은 감동보다 피로를 느끼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은 어느 순간부터 정보가 아니라
우열의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비슷한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처음에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고, 이만큼 생각했고, 이만큼 해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젊음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계속 자신을 설명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성과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옳았음을 확인받고 싶어하며 자기 삶의 높이를 타인의 반응으로 측정합니다. 다른 한 부류는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깊어질수록 소리는 낮아집니다. 진짜 무게가 있는 사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묵직한 물건이 쉽게 흔들리지 않듯 내면이 깊은 사람은 자기를 떠들어 알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지 처세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성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비굴하게 숨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남의 박수에 맡기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룬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만이라는 성숙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의 수고를 굳이 남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입니다. 사람은 이 평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젊을 때는 보이는 것이 전부 같지만 나이가 들면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을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품위, 드러내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게, 설명하지 않아도 믿게 되는 인격이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가난을 부끄럽게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현실을 감추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가난은 감춰야 할 것이 아니었고 성공은 떠들어야 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였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 남을 시기하지 않았는가? 내가 조금 나아졌을 때 남을 작아 보이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가진 것을 앞세워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결국 삶은 그 질문 앞에서 정리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잊어도 그 말이 남의 마음에 남긴 감정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말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잘된 이야기를 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기 삶의 결과를 더 또렷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기에 남의 성공을 보며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극이 곧 상처가 됩니다.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남의 성취는 희망보다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 재산 이야기, 건강 이야기, 노후 준비 이야기가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아온 흔적을 말할 뿐이라고 생각해도 누군가에게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확인시켜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품격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품격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삼킬 줄 아는 것이 품격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무엇을 가졌는지 다 말하지 않는 사람,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먼저 꺼내지 않는 사람, 자기 건강 비결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는 사람, 돈 이야기를 하면서도 남을 위축시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편안함 위에 오래 갑니다. 존경도 중요하지만 편안함이 없는 존경은 멀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화려하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숨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공은 때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랑으로 소비하는 순간 성공은 얕아집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견디면 성공은 인격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먼저 조용히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에게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애써 얻은 것일수록 더 천천히 품어야 합니다. 내 것이 진짜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의 부러움을 빨리 얻는 것보다 내 삶의 평안을 오래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대개 말이 적은 사람에게 오래 머뭅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성공은 드러낼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감출 줄 알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젊은 날에 나는 이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빛을 다 보여줄 때보다 조금 낮추고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침묵할 때 더 멀리 갑니다. 인생은 환호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고요 속에서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삶이 결국 가장 오래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사람의 마음이 언제 가장 흔들리는지를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가난할 때 흔들리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패했을 때 무너지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은 부족할 때보다 조금 채워졌을 때 더 위험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히려 조심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으니 말도 적고 남과 비교할 일도 적습니다. 그런데 삶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나도 이만큼 살고 있다고, 나도 그냥 지나온 인생이 아니라고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때부터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고 관계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나는 전쟁 이후에 가난한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던 시절에는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루를 버티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안정되고 사람들의 삶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자 관계의 어려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못 먹고 못 입는 것이 아픔이었다면 나중에는 누가 더 안정된 노후를 준비했는가, 누가 자식을 더 잘 키웠는가, 누가 더 건강하게 늙는가가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변화를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대화하지만은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서로를 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은가 못한가. 이 비교가 시작되면 진실한 평안은 멀어집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늘 조심하려 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삶의 무게를 남에게 측정받기 시작하면 스스로도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남보다 앞섰다는 기쁨은 길지 않습니다. 곧 더 높은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낫다는 자부심 역시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평가 위에 세운 만족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철학을 공부하며 또 학생들을 가르치며 인간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중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결국 중심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중심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 그 돈이 내 인격을 어떻게 바꾸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보다 그 사실을 말할 때 내 태도가 얼마나 절제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흔히 진실하게 말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만 말했으니 괜찮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사실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반복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상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것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만나는 사람마다 꺼내고 연봉을 말하고 회사 이름을 강조하고 승진 가능성까지 덧붙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순간 그 말은 기쁨의 공유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우월감의 표현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듣는 사람 중에는 같은 나이에 자녀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자녀 문제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한 것뿐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함이 남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말의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불필요하게 찌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누군가에게 칼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기쁨을 다루는 방식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진실성입니다. 진실은 사실을 그대로 내뱉는 데 있지 않고 상대의 처지까지 고려하여 말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는 능력보다 말하지 않을 것을 가려내는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육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주 빨리 빛을 냅니다. 생각도 빠르고 언어도 날카롭고 성취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정받는 즐거움이 커질수록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실력으로 출발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인정에 중독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면의 성장은 멈추고 외면의 관리만 남습니다. 나는 이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장이라는 것은 남이 보는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이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시간, 스스로를 갈고 닦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인생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더 어렵습니다. 먼 곳의 사람은 나를 부러워해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은 다릅니다. 친구, 친척, 동네 사람, 오래된 지인들은 내 변화에 민감합니다. 예전에는 비슷했는데 어느 날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그 차이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절제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솔직해야 한다고 늘 말하지만 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본 사이라고 해서 모든 말을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볼 사이이기 때문에 더 말을 아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는 큰 거짓말보다 작은 과시 때문에 더 쉽게 멀어집니다. 나는 한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증거를 밖에서 찾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좋은 집, 자식의 학벌, 통장 잔고, 건강한 외모, 이런 것들은 물론 소중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품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은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 이후에도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비교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사람, 자기 경험을 말할 때도 상대를 작아 보이게 하지 않는 사람, 도움을 주고도 생색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나는 철학을 오래 공부했지만 결국 철학의 결론은 인간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인격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머리에서 끝나면 차갑고 태도로 이어질 때 비로소 따뜻해집니다. 젊은 날에는 성공이 목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다릅니다. 노년의 목표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해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젊어서의 성공은 속도로 평가될 수 있지만은 늙어서의 성공은 태도로 평가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그것을 어떻게 품고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수합니다. 젊을 때의 승리 방식을 노년에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더 보여주고 더 설명하고 더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노년은 과시의 계절이 아니라 정리의 계절입니다.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가라앉히는 삶입니다. 더 말하는 삶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남기는 삶입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볼 때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무엇을 굳이 말하지 않는지를 봅니다. 진짜 부자는 돈 얘기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만족하는 부모는 자식 자랑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자기 관리법을 설교처럼 늘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 안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사람만이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자기 성공을 너무 자주 말하면 그 성공보다 그 사람의 불안을 먼저 보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할 수 있고 칭찬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은 결국 인간관계를 거칠게 만듭니다. 말이 많아지고 생색이 늘고 은근한 비교가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떠날 때에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지 않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공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히 살고 자기 몫을 다하고 가능한 한 삶을 잘 꾸려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성공 이후의 태도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더 예민하고 더 과시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당신의 형편이 나아진 뒤에 주변 사람들은 더 편안해졌는가? 아니면 더 조심스러워졌는가?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성공은 한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성공 이후의 태도는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삶이 조금 나아졌다면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형편이 좋아졌다면 말수는 오히려 줄어야 합니다. 자랑할 이유가 많아졌다면 입술은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이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외로움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내가 이룬 것이 단지 성과로 끝나지 않고 인생의 깊이로 남게 됩니다.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존경받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다루는 태도로 존경받습니다. 나는 끝내 그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사람의 감정 가운데 가장 숨기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자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움도 아닙니다. 분노도 아닙니다. 오히려 비교에서 오는 불편함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대놓고 미워한다고 말하지는 않아도 비교해서 밀리는 순간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매우 조용하게 관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전과 같은 온도로 웃지 않습니다. 말은 예전과 같아도 마음속의 거리는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나는 인간관계의 많은 균열이 큰 배신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비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의 감정을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축하할 일은 축하하면 되고 슬픈 일은 위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곧지 않습니다. 특히 성공을 둘러싼 감정은 더욱 복잡합니다. 누군가가 잘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축하합니다. 표정도 밝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자기 비교는 막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만큼 이루었는데 나는 무엇을 했는가? 저 집 자식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내 자식은 어떤가? 저 사람은 건강도 재산도 안정도 다 잡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불안한가? 이 질문은 축하의 말이 끝나는 순간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나는 이 심리를 비난만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남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타인의 성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기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문제는 거울이 너무 자주, 너무 선명하게 들이밀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남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보다 자기 부족함부터 보게 됩니다. 결국 내 성공이 타인에게 기쁨보다 부담이 되는 이유는 그 성공이 그 사람의 상처난 자리와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공을 말할 때에는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누구의 마음과 마주칠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나는 평생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주 느낀 것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차이보다 상대적인 차이에 더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난 부자, 역사에 남는 학자,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한 사람이 어느 순간 나보다 훨씬 앞서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나는 그러지 못했는가? 이 질문은 사람을 조용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비슷한 처지의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해도 괜찮은 말이 가까운 사람에게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끔 사람들이 진심과 지혜를 혼동하는 것을 봅니다. 진심이 있으니 다 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이니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쁨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심이 있다고 해서 모든 표현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진심은 뜨겁지만 지혜는 차분합니다. 진심은 나에게서 출발하지만 지혜는 상대에게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감정을 잃는 일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성숙해지는 일이어야 합니다. 기쁘더라도 절제하고 억울해도 삼키고 자랑하고 싶어도 한 번 더 멈추는 것, 나는 이것이야말로 세월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값진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실수하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지만 생각하고 상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했거나 자녀가 크게 성공했거나 노후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었거나 건강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합시다. 이 모든 것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순간 상대는 나를 평가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했는가? 나는 뭘 잘못한 것인가? 이 감정은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늘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내 말이 저 사람을 편하게 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위축되게 하는가. 나는 언제부턴가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그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보다 무엇을 조용히 감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삶의 좋은 부분을 함부로 전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잘 된 뒤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인격이 드러납니다. 가난할 때 겸손한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으니 말도 적습니다. 그러나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남보다 앞서는 것이 생기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조건이 생긴 뒤에도 여전히 조용할 수 있는가, 바로 거기서 진짜 수양이 시작됩니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볼 때 가난보다 작은 인정이 더 위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오히려 현실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인정받고 조금 알려지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칭찬에 익숙해질수록 더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에 익숙해질수록 더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이 욕망이 깊어지면 결국 자기 삶을 남의 반응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말도 점점 과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식이던 것이 나중에는 은근한 과시가 되고 결국에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눌러버리는 언어가 됩니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 사람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를 높일 때보다 남이 시간이 지나 알아줄 때 더 오래 존중받습니다. 특히 노년에 이 문제는 더 예민해집니다. 젊은 날의 자랑은 미숙함으로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자랑은 다르게 들립니다. 그것은 경험의 깊이보다는 아직도 남의 시선에 기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 사람들은 단순한 성공보다도 안정된 태도를 기대합니다. 많이 이루었더라도 조용하고, 많이 가졌더라도 검소하고, 많이 알더라도 함부로 가르치려 들지 않는 모습, 그런 것에서 사람들은 진짜 어른다움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의 품격이란 많이 가진 것 자체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얼마나 조용히 다룰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결국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혼자만의 만족으로 끝나는 성공은 생각보다 공허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 곁에 사람이 불편해지고 대화가 조심스러워지고 만남 뒤에 피로가 남는다면 그 성공은 어딘가 모자란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적당히 숨길 줄 아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더 오래 지킨다고 봅니다. 숨긴다는 것은 속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굳이 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내 삶의 좋은 열매를 내 손안에서 조용히 있게 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행복을 다 드러낼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부로 흔들지 않을 때 더 오래 평안해집니다. 나는 점점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교를 불러오는 말은 관계를 소모시키고 비교를 멈추게 하는 태도는 관계를 살립니다. 같은 삶의 조건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 곁은 편안하고 어떤 사람 곁은 늘 긴장됩니다.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말의 양, 말의 온도, 말의 의도에서 갈립니다. 자기 삶을 지나치게 설명하는 사람 곁에서는 누구나 조금 작아집니다. 반대로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 곁에서는 누구나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 그 자체보다 성공을 둘러싼 침묵의 미덕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는 일입니다. 그 자리가 있을 때의 관계는 숨을 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먼저 자기 마음부터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말하고 싶은가?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것인가? 상대를 따뜻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말은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한 덕목입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인격에서 나옵니다. 나는 결국 그것이 가장 오래 남는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보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업적이 사람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를 나왔는지, 무엇을 해냈는지, 어느 자리에 올랐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가 그 사람의 크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업적은 겉으로 보이지만 인격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은 대부분 그 사람이 자기 성공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많은 동료를 보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들은 대개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좋았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력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남보다 더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했고 자기 성과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직 덜 익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드러내는데 더 많은 힘을 썼습니다. 자기 생각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보며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력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덜 설명하게 되는구나.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겉으로 수줍은 성격이라고 해서 모두 성숙한 것은 아니고 말이 많다고 해서 모두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면의 안정입니다. 자기 안에 중심이 선 사람은 굳이 자기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기 가치가 외부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불안한 사람은 성취가 있어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데도 계속 말하고 싶고, 인정받았는데도 또 확인받고 싶고, 이미 가진 것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그 마음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안으로는 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진짜 성숙이란 성취를 쌓는 일만이 아니라 성취 이후에도 스스로를 조용히 다스릴 수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오며 배운 중요한 진실 하나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말이 아니라 태도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아직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과시도 패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재능만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쓰는지, 당신이 가진 성공을 어떻게 말하는지, 당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봅니다. 그때는 이미 말 몇 마디보다 태도가 더 크게 들립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떤 사람은 거슬리고 어떤 사람은 편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을 말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그 성공이 말하는 사람의 태도 속에서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교만이 느껴지면 사람들은 조용히 멀어지고, 거기서 겸손이 느껴지면 사람들은 오래 곁에 남습니다. 나는 교육자의 삶을 오래 살면서 참 흥미로운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주 뛰어난 학생 중에서도 끝까지 성장하는 사람은 늘 배우려는 자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면서도 질문을 했고 남의 의견을 들었고 자기 성과를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찍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는 오히려 더 빨리 멈추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성장은 거기서 멈춥니다. 더 배우려는 마음보다 평가받으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고 기억도 많아지고 해온 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남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의 말은 정보가 아니라 영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말할 권리보다 말을 아낄 책임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은 부족해서 실수합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말할 거리도 많고 비교할 기준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자신도 모르게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우월감을 내비치고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눌러버리기 쉽습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녀를 잘 키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부모 앞에서 쉽게 말하는 모습,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너무 가볍게 돈 이야기를 하는 모습, 건강한 사람이 몸이 약한 이들 앞에서 자기 생활 습관을 마치 정답처럼 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모두 본인은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그걸 못했을까? 나는 왜 저만큼 살지 못했을까? 하는 씁쓸함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낮아져야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부드러워져야 하며, 많이 이룬 사람일수록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 교과서 같은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아주 현실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서 완벽함보다 따뜻함을 원합니다. 나는 오래 살수록 이 사실을 더 분명히 보았습니다. 누구도 늘 비교당하고 싶은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자꾸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발길이 뜸해집니다. 반대로 내 형편이 초라해 보여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진짜 어른은 바로 그런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인간의 품격이란 화려한 순간보다 사소한 일상에서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모임에서 누가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가? 누가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가? 누가 자기 집안의 자랑을 길게 하지 않는가? 누가 묻지 않은 성공담을 굳이 늘어놓지 않는가? 이런 작은 태도들이 결국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철학은 거창한 개념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언어를 어떻게 쓰는가에 철학이 배어 있습니다. 내가 오래 공부하고 오래 생각한 끝에 도달한 결론도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많이 가졌음에도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는 인생의 의미를 성취해서 더 많이 찾으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읽었는가, 얼마나 썼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같은 질문이 내게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 보다 그 결과가 나를 어떤 사람이 되게 했는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성공이 내 마음을 넓혀주었는가, 아니면 더 예민하고 더 교만하게 만들었는가, 사람들의 인정이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더 계산적으로 만들었는가. 이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공 자체는 사람을 완성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재료일 뿐입니다. 그 재료로 어떤 인격을 빚어내는가는 결국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나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실력을 쌓으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쌓은 것을 어떻게 안고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일입니다. 성취는 높아질수록 그림자도 길어집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남의 시선도 예민해집니다. 그러므로 더 조용해져야 합니다. 더 단정해져야 합니다. 더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안전하고 관계도 오래 갑니다. 사람은 높은 곳에
오래 머무는 것으로 존경받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있어도 낮은 마음을 잃지 않는 것으로 존경받습니다. 내가 보기에 진짜 깊은 사람은 자기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대신 남의 말을 듣고 자기 삶을 다듬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크기는 시간이 지나 저절로 드러납니다. 나는 그런 드러남이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알아주기 전에 스스로 떠드는 드러남은 짧고, 남이 오래 보고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드러남은 길게 남습니다. 노년은 특히 그렇습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번쩍이는 순간보다 잔잔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말보다 안정된 인격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결국 그 인간의 성숙은 밖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아니라 안으로 가라앉는 깊이로 결정됩니다. 성취를 자랑으로 바꾸지 않고, 경험을 훈계로 바꾸지 않고, 지혜를 우월감으로 바꾸지 않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큰 어른이 됩니다. 나는 남은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보다 더 많은 것을 품되 조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긴 세월 끝에 내가 얻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입니다. 성공은 사람을 높일 수 있지만 절제는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오래 남는 것은 높이보다 깊이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거창한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말 몇 마디 때문에 서서히 금이 간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큰 잘못을 조심합니다.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정작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훨씬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별뜻 없이 꺼낸 자식 이야기, 가볍게 던진 돈 이야기,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한 건강 이야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다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점을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은 시절보다 폭이 넓지 않습니다. 대신 더 깊고 더 오래 가야 하며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자식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자기 인생의 연장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안정된 자리를 잡으면 안도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나 역시 오랜 세월 수많은 부모들의 얼굴에서 그런 안도와 자부심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쁨을 반복해서 입 밖에 내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 딸이 어느 직업을 가졌다, 손주가 어느 학교에 붙었다, 이런 말들이 처음 한두 번은 축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면 듣는 사람의 표정은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 자녀 문제로 마음고생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대만큼 풀리지 않아 속상한 세월을 견디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비교의 거울이 되기 쉽습니다. 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이 돈을 통해 안정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어떤 투자로 수익을 보았는지 말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의 자존심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열등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꽤 오래전부터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꼭 여유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정말로 안정된 사람은 돈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그것으로 자기 가치를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고 자기 형편을 강조하고 남보다 잘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어딘가 불안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말은 많아지고 그 말은 점점 인간관계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건강 이야기는 더 섬세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 큰 병 없이 지낸다는 것, 몸이 아직 제 기능을 다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도 사람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이렇게 걷는다. 나는 이것을 먹지 않는다. 나는 이런 습관 때문에 젊게 산다. 이런 말을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유익한 정보처럼 들리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훈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해져서 고생하는 사람, 병 때문에 생활이 달라진 사람, 자기 관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겪는 사람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건강은 노력의 결과일 수 있지만 동시에 타고난 조건과 운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자기 의지의 산물처럼 말하면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나도 노력했으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판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고 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과 생활 수준에 관한 이야기도 관계를 미묘하게 흔듭니다. 어느 동네로 이사했는지, 집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취미를 즐기는지 이런 것들은 모두 한 사람의 삶의 형편을 드러냅니다. 말하는 사람은 단지 근황을 전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기 현실과 차이를 읽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나 형제자매, 가까운 이웃 사이에서는 이런 차이가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비슷한 자리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새 훨씬 앞서간 것처럼 보이면 사람의 마음은 쉽게 편안하지 못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생활 수준을 드러내는 말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검소함이 단지 돈을 아끼는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소함은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 가졌더라도 그것을 전시하지 않는 배려, 바로 거기에 노년의 품격이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이 대개 큰 충돌보다 사소한 반복에서 생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남의 자랑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웃으며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습관이 될 때입니다. 만날 때마다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고 결국 대화가 그 사람의 성취와 안정에 대한 확인으로 흘러갈 때 사람들은 조금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 지침은 대개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냥 연락이 줄어듭니다.
만나자는 약속이 뜸해집니다. 함께 있어도 예전처럼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본인은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주변을 조금씩 비워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화려한 말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을 줄 아는 절제로 지켜집니다. 나는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상대가 편안한가를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보다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검열이 아니라 인격의 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기 경험이 많아집니다. 해온 일도 많고 말하고 싶은 사연도 많고 남에게 전하고 싶은 교훈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진짜 어른은 자기 안에 말이 많다고 해서 다 꺼내놓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사람을 살리는 말만 고르고 나머지는 자기 안에서 삭힐 줄 압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세월이 준 지혜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결핍을 건드리는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아무리 예의가 바르고 아무리 악의가 없어도 함께 있으면 자꾸 내 부족함이 떠오르는 사람과는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많은 조언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숨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개 자기 성취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남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남이 묻지 않은 것을 먼저 늘어놓지 않습니다. 남의 삶에 공간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 곁에서 자기 모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노년의 인간관계가 바로 이 편안함 위에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미 지나온 세월의 결과를 안고 살아갑니다. 젊을 때처럼 다시 해볼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 위로받기 어렵습니다.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경제 문제도 어느 정도 굳어진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도 더 깊이 박힙니다. 젊은 날에는 흘려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노년에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 점에서 나이 든 사람일수록 더 부드러운 언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보다 상대를 안심시키는 말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보다 당신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 후반의 대화는 결코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미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제는 증명보다 위로가 필요하고 과시보다 공감이 필요하며 설명보다 여백이 필요합니다. 잘된 일이 있어도 한 걸음 물러서 말하고 가진 것이 있어도 가볍게 넘기고 남보다 앞선 것이 있어도 굳이 앞세우지 않는 태도, 나는 그것이 노년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많이 이룬 것으로 존경받기보다 많이 이루고도 여전히 조용한 것으로 더 깊이 존경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할 때도 절반만 말하십시오. 돈 이야기를 할 때는 더 줄이십시오. 건강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만 남기십시오. 집과 생활 수준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묻는 사람이 있어도
필요한 만큼만 답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 삶의 가치를 굳이 입으로 확인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진짜 안정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끝에 그것을 배웠고 그래서 오늘도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인생 후반에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더 깊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겸손이라는 말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겸손을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오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자기 능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 자신을 낮추는 습관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약해서 물러서는 태도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자기 안에 분명한 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굳이 앞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남에게 확인받으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된 겸손이야말로 성숙한 인간의 가장 높은 형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겸손과 위축을 혼동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보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기도 하고, 말을 아끼는 사람을 보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이 단정하고, 정말 많이 이룬 사람일수록 태도가 조용하며, 정말 자기 삶을 잘 꾸려온 사람일수록 굳이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안으로 불안한 사람은 바깥으로 더 크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자기 선택이 옳았음을 반복해서 설명하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나는 이 차이를 오래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인간관계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겸손은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자기를 작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너무 앞세우지 않음으로써 더 큰 것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으면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애써 얻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오래 참고 견뎠는지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단지 내 수고의 정당함만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내 안의 성취를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절제가 들어가는 태도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철학을 공부해 왔지만 결국 철학의 핵심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많을 수 있습니다. 경험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지혜는 아닙니다.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을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같은 경험도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남을 돕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남을 누릅니다. 같은 성공도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주변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말의 양과 태도의 무게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나는 노년의 삶에서
특히 중요한 덕목이 자기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힘이 바깥으로 뻗어 나갑니다. 더 이루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드러냄도 삶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더 많이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더 잘 가라앉히는 데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자기 자랑을 줄이고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습관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축소가 아니라 삶의 정제입니다. 나는 인간이 늙는다는 것을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일로 보지 않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거칠었던 것들이 가라앉고 불필요했던 것들이 덜어지고 끝내 남겨야 할 것만 남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 노년의 가장 현실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관계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취를 크게 말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는 누구나 편안해집니다. 자기 경험을 훈계처럼 사용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는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말끝마다 자기 삶을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사람 곁에서는 누구나 지칩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이런 차이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은 대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축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꼭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함께 있을 때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고 조용히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주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많은 사람이 겸손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으니 자기 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현실에는 분명 자신을 알려야 할 순간도 있고 자기 실력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공적인 자리의 기술이 아닙니다.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친구, 이웃, 친척, 동년배들 사이에서까지 늘 자기 성취를 앞세우고 자기 삶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자기 방식의 옳음을 강조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거리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누구도 편하게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결국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가진 것을 얼마나 조용히 품을 수 있는가에서 깊이가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돈이 있어도 검소할 수 있는가? 자식이 잘 되어도 먼저 꺼내지 않을 수 있는가? 건강해도 그것을 자기 우월감의 재료로 삼지 않을 수 있는가? 배운 것이 많아도 남을 가르치려는 마음보다 더 배우려는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납니다. 나는 인생의 무게가 이런 곳에서 판가름 난다고 믿습니다. 겸손은 또한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많이 드러낼수록 외부의 반응에 더 예민해집니다. 알아주면 기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칭찬하면 가까워지고 무심하면 멀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중심이 자꾸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머물 줄 아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 몰라줘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덜 칭찬해도 서운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삶에 대한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반응에
덜 흔들릴수록 사람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대개 겸손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겸손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일수록 감사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자기 성공을 전적으로 자기 능력의 결과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쓴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때를 만난 것도 있고 주변에 도움도 있었고 보이지 않는 운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결과를 자기 공로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자연히 말이 커지고 태도도 딱딱해집니다. 나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오래 살아오며 배웠습니다. 사람은 혼자 이루는 것보다 함께 이루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조금 잘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능력의 증거처럼 말하는 것은 미숙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조용하고 조용한 사람은 오래 신뢰받습니다. 나는 노년이란 결국 인간이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보다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많이 이룬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함께 있으면 편안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더 가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취는 시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에게 준 편안함과 따뜻함은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의 공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기 절제의 공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지 않는 연습, 드러내고 싶은 것을 조금 덜 드러내는 연습, 판단하고 싶은 마음을 한 번 더 누르는 연습, 바로 그런 것들이 인간을 더 깊게 만듭니다. 결국 겸손은 삶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넓게 만드는 힘입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머뭅니다. 그 사람은 남의 시선을 빼앗지 않고 남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으며 남의 상처를 무심히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인생 후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곁에 여전히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지 않으며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은 이미 큰 성공입니다. 젊은 날의 성공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라면 늙어가며 배워야 할 성공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품는 깊이일 것입니다. 나는 그 깊이가 겸손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같은 말을 댔답니다. 많이 가진 뒤에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끝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기쁨을 다루는 방식이 한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슬픔은 누구나 조심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말이 줄고 실패를 겪으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은 다릅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사람은 쉽게 풀어집니다. 마음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말도 많아집니다. 평소에는 감추고 있던 비교심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자기도 모르게 그 기쁨의 틈을 타고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실수가 불행한 순간보다 행복한 순간에 더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괴로울 때는 조심하지만 잘 될 때는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공이 가져다 주는 기쁨은 매우 달콤합니다. 오래 애써서 얻은 결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남모르게 견딘 시간, 포기하지 않고 버틴 세월,
조용히 쌓아온 노력들이 마침내 하나의 열매로 나타났을 때 사람은 그 감격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다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기쁨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느냐에 있습니다. 조용히 감사하는 기쁨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지만 과하게 설명되는 기쁨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굳이 남의 눈으로 확인받으려는 순간 그 기쁨은 순수함을 잃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성숙이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기쁨은 곧장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무엇을 얻었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쁨은 안으로 한번 가라앉습니다. 먼저 자기 안에서 충분히 사귀고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가립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만 나눕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을 오래 지켜온 사람들이 갖게 되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인생 후반에는 성취 자체보다 성취를 다루는 침착함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살아오며 느낀 것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다루는 방식이 거친 사람을 불편해한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잘 사는 사람은 오히려 존중을 받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몫을 다하며 굳이 남 앞에 나서지 않는 사람은 주변에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무슨 이야기든 결국 자기 성취로 연결시키는 사람, 대화의 중심을 늘 자기 쪽으로 끌고 오는 사람, 축하받을 일을 반복해서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으며 맞장구 쳐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피로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어느 순간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는 교육자의 삶을 오래 살면서 이런 차이를 자주 보았습니다.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어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어떤 사람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이유는 아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앞세우는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그것을 조용히 간직하는 사람은 주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반면 실력이 있을수록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잠시 주목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오래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강하게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잃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 결국 더 큰 자리를 얻는다고 믿습니다. 조용함은 존재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의 존재감까지 허용하는 넓이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아직 앞날이 많이 남아있고 누구나 다시 만회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의 성공을 보며 자극도 받고 나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가 지나온 시간을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놓쳐버린 기회도 있고 끝내 이루지 못한 바람도 있으며 생각처럼 풀리지 않은 가족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내 안정과 내 성취를 너무 선명하게 말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의 아픈 시간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의 언어에는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여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된 일이 있어도 한 걸음 물러서서 말하고
많이 가졌어도 덜 가진 사람의 마음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나는 인간이 늙는다는 것을 참 귀한 일로 생각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앞세우는 욕심이 조금씩 가라앉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에는 보여주는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때로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이제는 얼마나 높이 보이느냐 보다 얼마나 깊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깊어진 사람은 자꾸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이미 충분한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의 말을 듣고 남의 형편을 헤아리며 자기 기쁨조차도 타인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늙어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면 결국 자기 삶의 기준이 자기 안에 있지 않고 타인의 반응 속에 있게 됩니다. 내가 잘된 일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는가, 얼마나 부러워하는가, 얼마나 칭찬하는가에 따라 내 만족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매우 불안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반응은 언제나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축하를 받지만 어떤 날은 시큰둥한 반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사람의 기쁨은 온전히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진짜 안정이란 내 기쁨을 남의 반응에 맡기지 않는 데서 온다고 믿습니다. 조용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이 확인받지 않아도 자기 삶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기쁨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절제는 기쁨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누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입으로 다 써버린 기쁨은 빨리 식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으로 소비해버린 만족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서 오래 품은 기쁨은 인격의 일부가 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더 단단한 감사로 남습니다. 그런 기쁨은 사람을 거칠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만듭니다. 나는 그것이 좋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높이 세우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더 낮고 깊게 만드는 기쁨 말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것보다 몇 사람과 오래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은 대개 말의 절제에서 나옵니다. 내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드러내지 않고, 자식이 잘 되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모임마다 꺼내지 않고, 건강이 좋다고 해서 남의 몸을 평가하듯 말하지 않고, 그런 작은 절제가 쌓여 한 사람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결국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저 사람과 있으면 왜인지 편안하다는 감각, 저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인상, 그런 것이 쌓이면 자연히 신뢰가 생깁니다. 나는 신뢰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가르치며 얻은 결론 중 하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을 남게 하는 것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잔잔한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때 빛났던 성취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마음의 공간을 남겼는가는 오래 기억됩니다. 많이 이룬 사람으로 남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였던 사람으로 남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나는 차라리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내 삶에 감사할 것이 있다면 조용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다면 지나치게 흔들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다루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먼저 그 기쁨을 조용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급히 말하지 말고, 크게 설명하지 말고, 남이 알아주기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드러나야 할 것은 드러나고 남아야 할 것은 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입니다. 기쁨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타인을 비교하게 만들지 않으며,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좋은 열매입니다. 나는 인생이 결국 그런 열매를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언제나 조용한 사람의 마음에서 더 깊고 오래 익어갑니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서 끝내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남는 것이 업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어디까지 갔는가,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넣었는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대했는가, 얼마나 조용한 품위로 자기 삶을 지켜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성취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성취를 지닌 채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로 기억됩니다. 나는 젊은 시절의 뜨거움도 알고, 이루고 싶다는 마음의 간절함도 압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무엇이든 붙잡고 싶고, 조금이라도 나아진 삶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차원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더 많이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이제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졌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대신 어떻게 더 조용히 품을 것인가? 내가 자랑할 이유가 많아졌다면 왜 오히려 더 말이 적어져야 하는가? 나는 이 질문들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해 왔고, 마침내 한 가지를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인생 후반의 성숙은 더 많이 말하는 데 있지 않고 더 잘 침묵하는 데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언이 아닙니다. 내가 말할 수 있음에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절제, 내가 드러낼 수 있음에도 굳이 앞세우지 않는 여유, 내가 더 많이 가졌음에도 상대를 먼저 편안하게 해주는 배려, 나는 그것을 침묵의 미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침묵은 관계를 숨막히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살립니다. 사람은 자기 앞에 너무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을 오래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 이야기 속에서 늘 내 부족함이 비치면 마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자기 삶의 빛을 지나치게 번쩍이게 하지 않습니다. 빛은 있지만 눈부시지 않게, 깊이는 있지만 위압적이지 않게, 그렇게 자기 존재를 다루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평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크게 느낍니다. 젊을 때는 성공이 평안을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자식이 잘 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 내가 바라는 자리에 오르면 마음이 고요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졌는데도 더 예민해지는 사람, 인정받을수록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남보다 앞설수록 더 비교에 사로잡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깥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안으로는 쉬지 못합니다. 반면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자기 삶을 조용히 품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진짜 성공이 바로 그 평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노년의 삶은 결국 정리의 시간입니다. 더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많이 이루었는가 보다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고 내 앞에서 자꾸 위축되고 만난 뒤에 피로를 느낀다면 그 삶에는 어딘가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대단한 업적이 없어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굳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신뢰가 생기고 사람들이 내 곁에서 자기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깊습니다. 나는 이런 깊이를 가진 사람이 결국 아름답게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빛나는가 보다 그 빛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된 일을 말할 때 표정에 어떤 결이 있는지, 남의 사정을 헤아리며 말을 줄일 줄 아는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유혹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지, 그런 것이 한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결국 작은 태도들의 총합입니다. 거창한 철학을 말하지 않아도 대화 속의 온도와 말끝의 무게와 눈빛의 방향이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철학이 먼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가까운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을 삼키는가에 있고 내 기쁨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으며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품고 사는가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결국 두 가지 방식으로 남습니다. 하나는 내가 한 일로 남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입니다. 물론 두 가지가 함께 가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은 업적의 세부는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사람이 주었던 느낌은 오래 남습니다. 저 사람은 많이 가졌지만 결코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았다. 저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곁에 있으면 편안했다. 저 사람은 자기 삶에 확신이 있었지만 그것을 남을 누르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기억은 오래갑니다. 나는 차라리 그런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다. 많이 이룬 사람보다 많이 이루고도 조용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 후반의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출 줄 아는 품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움츠러들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충분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 삶의 가치가 남의 놀람이나 부러움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잘된 일을 다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안정감입니다. 이런 품위를 가진 사람은 조용하지만 초라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위축되지 않으며 부드럽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많이 이루고 누군가는 적게 이룰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넉넉해지고 누군가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마지막 질문은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늙어갔는가? 당신 곁의 사람들은 당신을 떠올릴 때 마음이 편안한가? 당신의 성공은 당신만 높였는가? 아니면 당신을 더 부드럽고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나는 이 질문 앞에서야 비로소 인생의 진짜 점수가 매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수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곁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나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했다면 조용히 기뻐하십시오. 많이 가졌다면 더 단정하게 사십시오. 자랑할 이유가 많아질수록 말은 줄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지 늘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인생 후반의 지혜이고 관계를 지키는 힘이며 자기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것보다 오래도록 은은한 것이 더 깊습니다. 크게 드러나는 것보다 끝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귀합니다. 나는 긴 세월 끝에 그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결국 많이 보여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많이 가졌어도 조용히 품을 줄 알았던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공이 관계를 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비교와 과시가 아니라 평안과 품위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끝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보다 높아지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다운 마음을 잃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이며 가장 깊은 행복이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인생의 품격이라고 믿습니다.